통계 분석 결과 그 속 숨겨진 이야기 그 7번째 시간 자유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자유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Degree of Freedom 이라고 쓰고 이렇게도 쓰고 DOF라고 쓰고 보통 DF라고 씁니다. 원래 이 개념은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통계학에서까지 발전돼서 사용된 개념입니다. 이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은 가우스에 의해서 먼저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셋, 피어슨, 최종적으로 피셔 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이는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은 피셔가 최종적으로 정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은 궁극적인 목적은 모집단입니다. 이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에 어떤 연속형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알고 싶다. 삶의 질을 알고 싶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죠.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이 삶의 질이 점수로 연속형 변수로 측정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측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평균 삶의 질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분산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집단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샘플, 표본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죠. 그리고 이 표본의 삶의 질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질의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평균을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평균인 뮤를 추측하는 것, 그리고 표준 편차 분산을 이용을 해서 표준 편차와 분산을 이용해 표본의 표준 편차와 분산을 이용해서 뭐를 알고 싶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분산을 알고 싶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즉 표본의 통계량들을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의 공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평균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모집단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자, 여기에서 모집단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삶의 질이 4점이었다, 두 번째 삶의 질이 6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x1, x2라고 쓰고 전체를 뭐라고 하냐? xi라고 표현합니다. 대문자로 쓰면 변수를 표시를 할 때 대문자로 쓰면 통계학에서는 대부분 모집단을 의미합니다. 소문자를 쓰면 표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xi라고 쓰면 모집단에서 i번째 사람의 점수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번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점수가 7점이었다. 그러면 xi번째 사람의 삶의 질은 7점이 되겠죠. 표본은 xi라고 쓰는 거고요. 그리고 모집단 전체에 있는 요 데이터 수를 large n으로 표시하고 표본에서는 뭘로 표시하느냐? small n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통계학에서 표기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은 모집단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더해서 데이터의 수 n으로 나누어지는 거. 그렇게 해주면 뭐냐? 데이터들이 평평하게 펴져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평하게 균일하게 펴지는 거죠. 그래 이것을 대표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집단의 평균인 뮤를 추측을 할 때는 표본의 평균인 x바 어떻게 계산하냐? 데이터들 표본의 데이터들을 전부 더해서 데이터의 수 n으로 나눠주면 x바가 됩니다. 이 값을 이용을 해서 뮤를 추측을 합니다. 추측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이때 나오는 것이 중심극한 정리와 대표본 근사 이론 뭐 이런 이론들에 의해서 나와집니다. 즉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분산이에요. 루트 취하면 표준 편차가 되겠죠. 루트 취하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공식이 데이터를 평균으로 뺀 것을 제곱해서 나눠준 다음에 더해서 데이터의 수 n으로 나눠준 게 그리고 루트 이게 표준 편차죠. 어쨌든 루트가 보기 싫으니까 빼고 분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집단의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표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대로 생각해주면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데이터의 수 n으로 나눠주는 거. 이게 모집단의 분산입니다. 루트를 취하면 당연히 표준 편차, 표본의 분산이 되고 루트를 취하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아까 평균에서는 표본의 평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해보면 이 두 개 값이 결국 어떠냐? 같아져요. 그런데 표본의 표준 편차나 표본의 분산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하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 차이가 발생이 돼요. 오차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오차가 발생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많은 노력을 한 것 중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뭐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줬을 때 데이터의 수가 매우 클 때는 표본의 개수가 매우 클 때는 표본의 개수가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런 식으로 클 때는 분모를 n으로 나눠지나 n-1로 나눠지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표본의 개수가 적을 때 표본을 1000개로 했다, 100개로 했다, 10개로 했다. 이렇게 표본의 개수가 적은 수로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즉 표본의 표준 편차나 표본의 분산으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나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하면 오차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수가 적을수록 그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로 바로 n-1 자유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자유도를 사용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 이 오차가 최소화된다. 결국 어떻게 되냐?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고셋, 피어슨, 피셔 등의 학자들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왜 도대체 이 용어를 n-1 요만큼을 자유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 라는 용어의 유래가 문제가 생기겠죠. 원래 사실은 물리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리학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리학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계학을 하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표준 분산은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몇 개 있다?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5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5죠.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데이터의 수 n으로 나눠준 겁니다. 자, 그러면 xi-1이 되면 요 3 마이너스 5의 제곱. 즉 여기에서 마이너스 5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이게 xi 마이너스 x바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2, 2가 돼요. 그러면 이 xi 바 마이너스 뮤, xi 마이너스 x바라고 한 값을 이 값을 그냥 더해주면 요거의 합은 0이에요. 무조건 0이죠. 그래서 0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제곱을 해준 겁니다. 왜? 이거를 계산하는데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면 분모가 아무리 변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무조건 0이 되니까 0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제곱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제곱을 취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원상복귀시켜주기 위해서 뭐 해야죠? 루트를 취해야 되겠죠. 이게 표준 편차인 거예요. 루트를 안 취한 것이 분산이 되는 거고요. 제곱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편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편차라고 하는데 편차의 합은 더하면 항상 0이 됩니다. 편차의 합은 0이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여기서 만약에 요 우리가 4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편차의 합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이죠.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값은 몰라도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 해야 돼요? 2가 나와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즉 전체 n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n개의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n-1개만 알아도 이 n-1개로 뭘 구합니까? 편차를 구하면 마지막 데이터를 몰라도 전체 데이터의 편차를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마지막 데이터를 몰라도 이 4개의 데이터, n-1개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 분산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데 n-1개는 어떻게든 변해도 돼요. 만약에 데이터가 5개가 있어요. 데이터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편차를 계산했더니 요 값을 n-1개를 가지고 더해봤더니 만약 이 값이 얼마예요? 7이었어요. 그러면 5번째 값은 얼마가 됩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7이 돼야 되죠. 왜? 합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즉 n-1개의 데이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값이 이 값들이 각각의 값이 얼마가 되더라도 나머지 이 4개를 n-1개로 합을 구해주면 마지막 데이터는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가 자동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용어 자체를 자유도라고 붙인 거예요. 용어 자체는 이제 그렇게 해서 붙인 거고 결론적으로 자유도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 결론적으로 자유도를 구하는 이유는 다시 이야기하면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해서 데이터의 수 n으로 나눠주면 표본의 분산이 나온다. 루트를 취한 표본의 표준 편차가 나오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값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추측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n으로 나누어지면 오차가 생긴다.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자유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도라는 것이 필요해지면 자유도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궁극적으로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의 분산으로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창기의 자유도는 이렇게 모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고셋이라는 학자가 t-테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t값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t값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 값을 이용해서 무엇을 p-밸류를 계산하는데 이 p-밸류를 계산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자유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도는 n-1이에요. 두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n1-1 플러스 n2-1. 왜? 첫 번째 집단의 자유도, 두 번째 집단의 자유도. 그래서 전체 자유도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n1 플러스 n2가 뭐예요? 데이터 수 n이죠. 그래서 t-test의 자유도는 2가 되는 거예요. n-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셔를 헌정해서 만든 아노바라고 하는 분석 기법에서 계산을 해주면 SS, DF, MS, F 값에 이용해서 R, E, T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여기에 K-1, N-1 자유도가 그래서 전체 자유도는 N-1개가 나온 거고 이게 독립변수니까 독립변수의 집단이 4개면 K가 4면 4-1이 되는 거. 자연스럽게 더하면 이게 나오니까 N-K가 나오는 거고 F값이 나왔을 때 이 F값은 자유도 2개가 필요합니다. 뭐가? K-1과 N-K라고 하는 2개의 자유도를 이용을 하면 무엇을 계산할 수 있다? P-밸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더 발전이 되는데 어떤 발전이 됐느냐? 이 t-테스트에서 요 t값은 각각의 집단이 요 첫 번째 집단이 정규 분포이고 두 번째 집단도 정규 분포해야 돼요. 그 다음 두 개의 분산이 같아야 돼요. 모집단이 분산이 같을 때에 계산되어진 공식입니다. 마찬가지로 F값이 구하면 세 집단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집단의 분산, 첫 번째 집단이 정규 분포, 두 번째 집단이 정규 분포, 세 번째 집단이 정규 분포이고 세 집단의 모집단의 분산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t-테스트하고 아노바일 때는 정규성과 등분산 조건이 있을 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가 발생이 돼요. 만약에 t-테스트에서 분산이 다를 때 t-테스트를 했더니 분산이 두 집단의 분산이 한 집단의 정규분포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집단은 정규분포인데 분산이 달라요. 그러면 이 t값을 이용해서 p-밸류를 계산하는데 또 뭐가 생길까요?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했냐? 무엇인가를 보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정하냐? 자유도라는 것을 보정해줘요. 그래서 t-테스트의 결과를 보면 t-테스트가 등분산일 때의 자유소는 그냥 n-2 하면 돼요. 하지만 등분산이 아닐 때는 이 자유도가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터와이즈라고 하는 세터와이즈의 자유도 보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조금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도를 보정해서 자유도를 계산하고요. t값은 이 t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정된 자유도를 위해서 이 t값과 자유도에 의해서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느냐? p-밸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를 보정한 t-테스트를 뭐라고 하냐? 웰치 테스트, 이분산 t-테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노바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자유도는 요 두 개를 사용을 한다. 그러려면 조건이 정규분포이고 등분산이어야 된다. 등분산이 아닐 때는 이 자유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땐 뭐라냐? 자유도를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보정해서 나온 이분산 아노바를 뭐라고 한다? 웰치 테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궁극적으로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표본으로 나와져 있는 이 통계량을 표본의 통계량으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을 하고자 할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계학자들은 기존에 있는 통계 분석에 어떤 오차가 발생이 되면 그 오차를 어떻게 줄이겠죠? 그 오차라는 건 대부분 뭐냐?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을 했는데 실제 모집단의 모수와 우리가 추정된 모수 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면
차이가 발생돼요. 오차가 발생이 되죠.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자유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통계학에서 뭐라고 하냐? 표본의 통계량으로 모집단의 모수를 계산했는데 같아지면 이때 이걸 뭐라고 하냐? 불편 추정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계적으로 조금 어려운 용어죠. 넘어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집단의 모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유도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통계 분석 결과 그 속 숨겨진 이야기 7번째 시간 자유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